국갑시계 지자팀입니다. 오늘도 월간 조선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조성호 기자는 어디 갔어요? 저 취재에 나갔습니까? 뭐 우리 주성호 기자가 현장에서 네. 취재하는 거를 네. 모든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취재 일정이 있어서 네. 취재를 가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호에 무슨 장자연 사건도 있는데 최 기자도 같이 썼죠. 네, 조성호 기자와 함께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네, 그 기사가 그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븐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에서 하는 거에서도 이제 윤지호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 저희 기사와 네. 그 세븐에 나온 그 영상 네. 그 특집을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소위 말하는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네. 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또 저희가 너무 길게 하면 또 무슨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한다 할까봐 저는 일부러 내용은 제 방송에서 넣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관련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은 저는 네,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기자가 할 얘기가 많다고 아까부터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까 네. 선배하고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네. 한 얘기를 네. 선배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제가 대신 출력해갖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 구체적인 수치. 문재인 지지율, 정당 지지율, 황교안 이런 거. 네. 예. 지지율이 어때요 요새? 아니 지금 박 기자가 출력해준 자료를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제 한국당은 이제 멘붕에 빠졌다 이런 제목인데 이제 한국당 지지율을 지금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러면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지금 현 대표 체제, 황교안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한일 프레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보다 낮았다는 거는 황교안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그렇죠. 해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간중간에 그런 실수나 그 실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정치라는 게 사실 쉬울 것 같아도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참 평생 고개 안 숙이던 사람이 유권자한테 고개 쉽게 못 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보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갖다 공격할 거리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죠,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통계 지표로서도 나와 있는 게 많고 그런데도 정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거는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 비판하지 못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그거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떠나서 그거 자체가 벌써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계속 지나가다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실망을 하고 총선 때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총선을 만약에 당장 내일 한다 그러면 완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컴퓨터 타자기 앞에 앉아갖고 글을 쓰겠습니까? 여기 지금 기자들보다 더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분 시선으로 보면 토착 외국 아니겠습니까? 토착 외국이죠 지금. 아니 제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 그 얘기 하기 전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했습니다. 위인전도 다 외우고 녹음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토착 외국입니까? 저는 아베 존경하거나 칭찬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러일 전쟁 때 좀 누굽니까? 도고 헤이야지로 그 사람도 이순신 존경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아니는 지금 정 기자는 북한 김정은이라면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일단 너무 좋아하죠. 일단 좋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싫어하는 놈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싫어하는 거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이고 그다음에 한국인데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자기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신경 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한과 일본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좀 좋아하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조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조국이 같이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죽창가라는 뭐 1980년대 민중가요인가 뭔가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김남주 시인이 쓴 거네. 네, 그러니까 80년대 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운동권들이 네. 거기서 한 거.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났긴 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 동학 뭐 명칭이 다양합니다. 동학농민운동, 네. 혹은 동학난, 네. 혹은 뭐야 동학혁명, 네, 그렇지. 뭐 다양한데 어쨌든 그 동학 신도들이 네. 일본군하고 이제 맞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금치 전투 이런 그렇지. 데서 일본군들이 이제 최신형 기관총으로 그렇지. 무장을 했는데 주문을 외우면 네. 총알이 비껴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이게 뭐냐면 너무 이 현실을 모르고 솔직히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죽창가를 올리고 있어.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비서진 중에 한 명인 그것도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왜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인사 검증이나 제대로 하지. 근데 와 죽창가를 올려? 주문 외우지 그래 차라리. 솔직히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서 엄청 뭐라고 씹어대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뭐 심한 말도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일본은 한 대만 이제 그러냐. 근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일본 편든다. 근데 저는 이번 편 드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할 거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당연히 욕해야 되고 김정은 욕해야 되고 본인 나와서 페이스북에다 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뭐 중재 그 많은 말이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뭐 중재자 가라지 말라 무슨 그 심한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죽창간이 뭐 이제 애국인이 뭐 반역인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좀 이해 안 됩니다. 그런 거에서. 근데 이 죽창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죽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쪽이 인민위원회 이런 애들 그렇지. 죽창 6.25 때. 인민재판에 맞아. 죽창으로 찔려 지금. 6.25 때 찔러줘. 죽창 많이 샀지. 저는 딱 두 가지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갑자기 어느 장소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얘기했죠. 근데 댓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당신은 우리나라 배가 많았는데 12척밖에 안 남게 연속으로 패전한 먼균이랑 비슷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 공감한다는 표시인가요? 아, 예. 그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또 지 페이스북에다가 뭐 일본이 국력이 위라는 건 사실이다. 근데 쫄지 말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쫄지 말자 그러면 안 쫄나? 지금 쫄지 말자 그러면 정신승리 하자는 건가?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박 기자 얘기가 맞는 게 제가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죠.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국방에 대해서 아주 최고 전문가들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일본이 중국보다도 세다는 겁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중국은 뭐 이렇게 덩치만 컸지. 그러니까 그 덩치 커서 허약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턱 한 번만 유리턱. 일본은 지금 일본을 그 국력으로서 무릎 꿇릴 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나 러시아 정도. 이런데 얘 쫄지 말아야죠. 일본한테 안 쩝니다. 그런데 정작 싸울 때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해 죽겠네 그게. 옛날에 2007년도인가 영화 한반도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맞아. 조재현 씨가 출연한. 이제 이제 일본 해상 자위대하고 우리 해군하고 우리 막 이제 대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안성기가 저기 독고용제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군 작전 사령관인가 전화해가지고 뭐 무슨 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력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쟁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십시오. 어떻게 수고를 합니까? 개전하자마자 박살나는데. 전쟁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친일파. 직접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 GOP 최저원방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가기도 전에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문제지. 아니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구한말 세국 정책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세국 정책
저기 뭐야 척합이 세우고 예. 척합이 세워 그냥 차라리 전국에다가. 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또 뭐 한 말씀 하시려고 준비했다면서. 아 예. 예, 고향 사람, 동양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전남 영광. 예, 예. 뭐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니 왜 했냐면 이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순방을 마치고 22일 오전 귀국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왔나 보네. 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제가 출력을 했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 예. 이 나갈 때마다 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외국 정상 왔을 때 A4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 가서 다른 인사 잘 정상들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이렇게 친교를 다닐 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어디 막 회의에 빠지고 네. 뭐 자기는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이게 나갔다 와서 네. 별로 그렇게 기사가 안 나오지만 그렇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낙연 총리를 갖다가 이제 임명을 하고 나서 무슨 저 책임 총리다. 네. 그다음에 외교도 이게 투톱 체제로 나가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네. 그냥 그게 궁금해서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왜 뭐- 투톱 체제를 한다고?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약간 들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내성적이고 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뭐야 키르기즈스탄, 네. 지난번에 갔다 온대. 예 타지키스탄, 네. 방글라데시, 카타르를 갔다 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봤더니 상당히 뭐야 세일즈 외교 이런 측면에서 네. 뭐 성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물론 이거 여기서 뭐 몇 건을 체결했고 이게 실질적인 계약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저기 뭐야 문재인 대통령 나갔을 때 하고는 좀 상당히 기사 내용들이 달라서 문재인 나가면 뭐 교민 뭐 어쩌게 위문을 하고 무슨 뭡니까 뭐 기억나는 기사 있습니까? 김정숙 막 이런 거 뭐 I hate 뭐 이런 거 이런 기사들만 우리가 주로 봤는데 이낙연 나갔다 왔더니 뭐 세일즈 외교 해가지고 막 뭐야 이 카타르 왕세자인가 이 사람 뭐 악수도 하고 오히려 이 정상 외교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낙연 총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이라 그래서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께서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아주 기자였어요. 뛰어난 기자, 예. 아주 대선배죠. 네. 저희한테. 근데 그 일본 특파원을 했습니다. 네, 일본 맞아요. 특파원을 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네.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잘 아시겠지만 일본인처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높은 단계에서 뛰어올리기가 굉장히 예. 힘들어요. 하고 아주 너무 이제 언어를 잘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 생활하면서도 일본 통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가 과거에 그 어떤 기사를 하면서 그 지역 언론을 네. 경남도지사 할 때 지역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제 일본 경제인들이나 전남지사? 전남지사 할 때 저도 비싸요. 이게 찾아왔을 때 일본어를 이 전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뭐 이렇게 박수를 치고 뭐 사업을 체결하는데 엄청 수월했다는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일파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도착이고 진영이 예.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논조가 다르면 토착외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네. 참 이게 토착외구는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근데 그렇게 반일만 하면은 화내는 국민들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친일파라는 소리만 들으면 막 피가 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그 스포츠 쪽에서도 오래 계셨지만 네. 한일전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편 듣습니까? 한국 편들도 아니에요. 여기서 일본 편 듣는 사람이 어딘데 지금 일본 편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간 토착외고 이걸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수가 그런 있습니까? 단어만 만들어낸 놈이 있는 것 같아, 내 보면. 아, 사람들 뭐 선전선동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 국민들 또 흥분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느라고 검증을 안 해서 네. 뭐 인사 뭐 채택 안 돼갖고 된 사람들이 뭐 열 몇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외구라는 것도 유래가 깊습니다. 네, 맞아. 저기 뭐야 옛날에 가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거 보면은 외가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 가야 지역과 전남 지역 이 해안가 이쪽에 살던 세력들을 갖다가 외라고 불렀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저기 뭐야 노무현 문재인 지지하는 그 김해 그쪽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남까지 다 옛날에 외구가 살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에 따르면 그 설에 따르면, 그 예. 학자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토착 외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사실 그 친일파 네. 아주 뭐 우리가 일본한테 핍박받을 때 잘 먹고 잘 산 조상들 예. 근데 후예들이 지금 지금 다 여권의 민주당이- 핵심에 많지 않습니까? 여권 핵심에 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물론 뭐 이제 뭐야 족보상으로는 저는 독립유공자. 맞아 네. 예. 근데 뭐 토착 외구야. 나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다시 말해야 돼. 네. 아니 독립유공자 그걸 다시 독립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음. 족보상으로는. 네. 자 이제 서로 이러면 또 일본어 썼다고 토착이 그러겠네. 자 슬슬 이제 그 점심시간이 넘어와서 우리 기자들이 상당히 바쁜데 모처럼 이렇게 모이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제 조성호 기자는 또 그 사이에 취재를 가고 그래서 그 월간조선 뉴스룸에 우리 이제 최호석 기자, 박희석 기자, 정황선 기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이렇게 그 여러 기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사를 발굴하고 특종이나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